나는 무수한 생에 걸쳐 이 세계에서 유랑하였다. 내 기억이 닿는 한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전 삶의 경험을 떠올려왔다. 영혼은 외부에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일시적인 거처로 삼다가 다시 나간다. 윤회는 되돌아감이 아니라 나선형의 움직임이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경험을 가져오고 영혼은 상생한다. 전생의 경험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보통 말을 할 수 있을 무렵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진술은 보통 전생의 사람, 전생의 사물 또는 전생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나이가 4살이 지날 무렵엔 대개 내면의 기억이 점차 말라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9살이 되었을 때는 전생 기억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환생 연구의 선구자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전생 기억을 조사함에 있어서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을 주로 다루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 나이 덕분에 아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지구의 삶에 더 가깝다. 그래서 사건들을 더 쉽게 기억한다. 두 번째, 아이들의 마음은 아직 과거사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아이들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아는 바가 많이 없다. 세 번째, 아이들은 조롱받거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떠오르는 기억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묘사한다. 네 번째, 성인들의 경우 자기만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전생 기억들이 서로 뒤섞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이러한 이유들로 아이들의 진술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녀의 주요 연구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태국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에 수집한 흥미롭고 극적이고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생한 이로 여겨지는 소녀는 전생의 아내와 딸들을 찾아가서는 여러 황당하고 기이한 언행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의 피치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부아 카이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아 카이 씨는 36세였고 수잔이라는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부아 카이 씨에게는 아들 2명과 팀과 토이라는 이름을 지닌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부아 카이 씨는 쌍둥이 딸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는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곤 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1월 23일 부아 카이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와중에 누군가 뒤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총알은 부아 카이 씨의 머리를 관통했기 때문에 사망한 부아 카이 씨의 머리에는 2개의 선명한 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첫 번째, 전생에서의 상처 자국을 타고나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67년 10월 10일에 사망한 부아 카이 씨가 살던 마을에서 약 50k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차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놀랍게도 차나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서 2개의 미스터리한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난 2개의 자국에선 머리털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두 번째, 전생에서의 직업 습관을 드러내고 전생의 가족을 기억하다. 차나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차나이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기가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말하면서 학교에는 공책을 잘 들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나이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자신이 예전에 부아 카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살 소년 차나이는 또한 자신에게는 수잔이라는 아내와 2 아들과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나이는 자신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했던 마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와중에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살 소년 차나이는 이전에 부모님 이름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세 번째.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생 가족에게 데려가 달라고 끈질기게 호소하다. 전생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러하듯이 차나이는 예전의 가족이나 예전의 부모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할머니에게 졸랐습니다. 마을의 위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손자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차나이가 끈질기게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님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자 할머니는 그런 이상한 부탁을 멈추지 않으면 때리겠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살짜리 차나이는 그런 위협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겁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손자의 요구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잡아서 차나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나이의 모든 주장이 지어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차나이의 모든 얘기들이 유치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네 번째. 처음 방문한 마을의 구조에 대해 훤히 알다. 전생의 부모로부터 인정받다. 3살 소년 차나이는 자기가 말해온 마을에 도착했고 처음 방문한 마을의 길을 알고 있는 듯 걸어갔습니다. 차나이는 이전에 설명했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고 어느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차나이는 첫 만남에 두 노인의 이름을 맞추었고 그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차나이와 동행했던 차나이의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가 몇 년 전 총에 맞아 사망한 교장 선생님인 부아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노부부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차나이의 할머니는 노부부에게 차나이의 머리에 있는 2개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나이의 선천적인 상처 자국을 확인하고 부아카이의 부모였던 노부부는 사망한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차나이와 할머니가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전생의 가족들이 차나이를 보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부아카이 씨의 아내였던 수잔 씨도 있었는데 차나이는 이 여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수잔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나이는 또한 다른 가족들을 전부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차나이의 머리에 있는 총상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다섯 번째. 전생에 자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다. 전생 부인 수잔 씨는 차나이에게 예전에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차나이는 권총 한 자루와 총 한 자루라고 대답함으로써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전 부모님께 드렸던 구급상자의 존재와 그것이 위치해 있는 장소까지 기억했습니다. 차나이는 전생의 집을 둘러볼 때 변해버린 모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아카이의 어머니였던 노부인은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차나이에게 왜 우리 가족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가족 안에서 태어난 건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이런 불가사의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곳을 자기가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차나이는 전생 기억뿐만 아니라 영혼 기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발이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피가 도로로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어디에 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놀라운 환생 증거 여섯 번째. 전생의 딸들로부터 환생을 인정받다. 이후에 차나이는 전생의 아내인 수잔 씨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차나이는 17살이 된 쌍둥이 딸들과 재회했습니다. 차나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알아보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전생의 쌍둥이 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임을 밝혔지만 딸들은 처음엔 이 소년이 하는 얘기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나이가 부아카이 씨만이 알 법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에 정확히 대답하자 쌍둥이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 바로 이 어린 소년임을 인정했습니다. 차나이는 이후로도 종종 혼자서 버스를 타고 전생의 거주지를 방문했고 길게는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재미있게도 3살 소년 차나이는 쌍둥이 여고생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거의 성인이 되어 있었던 전생의 딸들은 3살 소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조카라고 부르는 것으로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살 소년 차나이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딸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망한 부하 카이 씨의 남동생의 경우 이 정체 모를 소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차나이는 계속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차나이는 수잔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차나이는 예전 자기의 소유물을 찾지 못하면 수잔에게 물어보았고 자신이 매우 좋아했던 물건들이 없어졌을 때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환생 증거 7번째. 전생의 아내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다. 전생 부인인 수잔 씨는 3살 소년 차나이에게 과거의 바람둥이 생활을 언급하면서 커서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은 놀랍게도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나이는 무척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전생의 쌍둥이 딸들이 수잔이 재혼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차나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차나이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차나이는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나이의 사례에서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과 주요 인물들을 직접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차나이에게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차나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전생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차나이에겐 여전히 기억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생 가족을 찾아갔던 어느 태국 소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인 것을 넘어서 윤회와 환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게 만듭니다. 윤회와 환생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삶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 안에 담겨있던 무언가, 영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는 계속해서 다른 삶의 다른 형태 안에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떠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생에 지었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즉 카르마에 따라 삶의 조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현재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윤회와 환생과 카르마에 대한 사유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번 생은 단절되어 있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좌우로 끝도 없이 긴 하나의 선 위에 놓인 하나의 점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윤회와 환생과 카르마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삶을 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유명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밀란다 황문경에 기록된 윤회 환생에 대한 구절을 언급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꽃이 등잔에서 등잔으로 옮겨가듯이 의식은 윤회한다.